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의 가연꽃꽂이 중앙회 회장 김영희 회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재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화기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 화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화기는 제가 어느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고장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기를 첫눈에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여행 중인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화기를 구입해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해서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꽃을 꽂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화기를 잘 이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기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소재가요, 갈대. 가을의 대표적인 갈대. 갈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갈대. 이 컬러가 약간 흰색 종류?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이거보다 연한 톤의 컬러 갈대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소재. 이거는 화살나무. 이렇게 줄기를 보면요, 이렇게 화살, 이렇게 촉을 만드는 화살 촉과 같이 비슷하다 하여 화살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합니다. 근데 화살나무는 소재로 쓰기에 참 좋은 것이 봄부터 파란 그런 컬러였을 때 잎하고 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단풍되는 것이 단풍나무 외에 화살나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아름답게 지금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살나무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리콘. 이거는 콘처럼, 꽃이 피면은 콘처럼 이렇게 팍 피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꽃을 피운다 해서 이렇게 하이드리콘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으로는 해바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해바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 사랑을 할 때도 나만 바라봐라 할 때 쓰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나를 그림자처럼, 해가 질 때처럼, 해가 떴을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또 해가 질 때는 점점 해를 질 때까지 지는 해를 볼 때는 또 서쪽을 본다고 해요. 이 해바라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꽃말이 승리한다는 꽃말이 있어요. 꽃을 선물할 때는 누구를 저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해바라기 꽃을 꽂아서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바라기 꽃을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팔순잎. 손이 8개, 잎이 8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팔순잎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재를 준비해서 소재를 소개해드렸고요. 작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울이는 형을 경사형이라고 합니다. 경사형은 각도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진다 해서 경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화살나무가 1주지입니다. 오늘은 동맹꽃꽂이에서는 1주지, 2주지, 3주지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역할을 하는 3주지가 있는데 가장 큰 기둥 역할을 하는 주지가 1주지입니다. 1주지의 길이는 수반의 지름
플러스 수반의 높이 곱하기 2 이렇게 하셔서 그 길이를 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기가 크면은 길이도 길어지고 화기가 작으면 길이도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화기를 제가 2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개니까 2개를 포함해서 지름을 같이 재겠습니다. 한 대, 2지름, 2지름에다가 높이, 2높이. 딱 이 길이가 되겠네요. 더 잘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름이 작고 화기가 작았더라면 잘라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길이를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꽂아보겠습니다. 자, 일주지를 꽂았습니다. 45도 각도를 꽂았습니다. 45도 각도. 자, 화기가 2개니까 주지를 2개를 꽂아보겠습니다. 방해가 되는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죠? 방해가 되고 미운 가지들은 잘라내고 예쁜 가지만 선택하겠습니다. 방해가 되는 가지는 잘라냈습니다. 지금 각도가 45도 각도로 가지 2개를 꽂았습니다. 자, 이 주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주지는 갈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갈대가 너무 예쁘네요. 컬러도 예쁘고 멋스럽습니다. 자, 이 주지의 각도는 0도 내지는 15도 각도를 맞춰서 제가 꽂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 주지를 하나 꽂아보겠습니다. 자, 갈대가 2주지 들어갔고요. 종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종지는 1주지, 2주지, 3주지 외에 보태주는 가지로서 옆에 가지가 난 듯이 꽂아주는 가지가 종지입니다. 예쁜 갈대를 보니까 갈대밭이 흐드러진 곳을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사람하고 이런 갈대밭이 있는 곳을 여행을 하면 참 좋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주지가 갈대로 이 주지를 꽂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3주지를 보겠습니다. 3주지의 길이는요, 1주지 길이의 3분의 2 길이나 그보다 조금 짧아도 되고 약간 길어도 되고 약간 그렇습니다. 아, 화살나무는 이렇게 꺾어도 이렇게 꺾어져도 생명력이 강해서 물울림을 잘하고 잘 사는 나무예요. 그래서 손이 뻣뻣한 선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서 이렇게 가지를
휘어졌죠? 예쁘게 휘어졌죠? 이렇게 해서 고든 가지지만 이렇게 손으로 약간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각도를 만들어서 꽂을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휘어졌죠? 꽂아보겠습니다. 상주지. 자, 상주지가 여기서 자, 이쪽도 상주지 하나 더 꽂겠습니다. 지난달인가 한 달 전쯤에 후쿠오카 전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을 가니까 그 어린 애기들이 어른들 전시하는 틈에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꽃꽂이 강습이나 이런 걸 부모님들이 조금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좋은 정서를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다음 전시를 할 때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배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우리의 협회 전시회에 같이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식물, 꽃꽂이가 아닐지라도 식물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지치니까 그 지치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 정신 수양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자, 오늘 삼주지도 들어갔고요. 삼주지 종지가 지금 꽂혀졌어요. 삼주지 종지도 꽂혀졌고, 이주지 종지도 꽂혀졌고, 일주지 꽂혀졌고요. 지금 이제 꽃을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은 주지와 주지 사이에 빈 공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컬러가 오늘 이 단풍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갈대하고도 아름답고 지금 이 해바라기 하고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꽃을 배우지가 시작한 지가 한 35년 정도 됩니다. 근데 꽃을 35년도 했지만은 한 번도 꽃을 해가지고 힘들다, 내가 이걸 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남편과 다투거나 그런 날은 꽃시장에 일부러 꽃시장을 나가요. 제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소재 준비를 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정말 소재 준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꽃을 파는 시장에 갑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쁘게 갇혀있고 내 멋에 정말 꽃과 나와 어울리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나도 아름답게 하고 나가야 되지 하는 그런 제 혼자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사람보다 너무너무 그 반겨주는 모습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반겨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꽃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자살한 분들도 많다는데, 저는 이 꽃을 그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이전에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산천에 있는 들에 있는 들꽃, 작은 꽃 하나를 봐도 마음이 즐겁고 그 꽃이 나를 반겨주는 듯이 사람보다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언제는 여행을 저는 참 좋아해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그 작은 꽃들이 들꽃이에요. 요만하게 너무도 작은 꽃들이 피어있는 거예요. 그 풀 사이에. 그랬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남편은 운전하면서 저는 옆에 앉아가는데, 어머 저 꽃 좀 봐. 내가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소리가, 무슨 꽃이 보인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 풀 사이에 꽃이 보라고, 얼마나 이만한 것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다 풀이지 어디 꽃이 있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 눈에는 이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막 작은 꽃들이 보이면 하는데, 제 눈에는 그 풀보다도 그 작은 꽃들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하게 되고, 너무너무 저는 꽃 배운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꽃을 만지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배우시고 그런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자, 꽃이 아름답게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노란 장미를 아까 소개를 안 드렸네요. 노란 장미가 있네요. 노란 해바라기에 노란 장미를 유사 컬러로, 저는 컬러 선택을 비슷한 컬러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노란 장미, 연한 노란 장미의 해바라기를 선택해서 유사색으로 사용했습니다. 꽃이 원래 배우면 속도가 좀 늦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재능에 비해서 꽃꽂이는 그 수업을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TV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명동을 가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집에 오면 아침에 가면 저녁 때 오고 이렇게 해서 배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앉아서 TV나 핸드폰만 보면 얼마든지 내가 배울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지 마시고, 얼마나 배워야 되나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